중학교에는요, 알림장과 주간학습 계획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스케줄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상황을 부모님께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보고 체계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경험해야 할 변화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난주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주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해야 될 변화는요, 첫 번째 공간의 변화, 두 번째 선생님의 변화, 세 번째는 친구들의 변화, 네 번째는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장면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세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세밀한 계획들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버스를 타야지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픽업을 통해서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성장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현 시점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만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세밀한 부분들을 잘 아시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셨던 전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아이의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치료사 선생님, 또 방과 후 학교 선생님, 돌봄 선생님 등등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지켜보셨던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참고하시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지금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하게 될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두 번째, 겨울방학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기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등굣길을 함께 걸어가 보세요. 산책하는 겸 우리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혹은 아이 혼자 조금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등굣길을 하시면서 관찰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맞이하게 될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사면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준비물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까운 편의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파악들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죠. 또 아이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등굣길을 통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랄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PC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부모님이 함께 그 공간들을 탐색해 보시거나, 혹은 아이가 친구와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겨울방학 동안에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학교는요,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방과 후에 분식집을 간다든지 패스트푸드점을 간다든지 PC방을 가기도 하거든요. 이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리 경험을 한 공간이라면
멋지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또래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공간을 몰라 당황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학교에 양해를 구하셔서 먼저 학교에 방문해 보세요. 어디에 급식실이 있는지,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어디에 보건실이 있는지, 어디에 교무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하게 될 변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명확한 보고 체계를 확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고 체계는요,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학교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는요, 알림장과 주간학습 계획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스케줄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상황을 부모님께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보고 체계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아이와 손을 잡고 서점에 가셔서 예쁜 다이어리를 구입하십시오. 이 다이어리에 글을 멋들어지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가 담길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체크 포인트들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획해 두시고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업 시간표, 준비물, 가정통신문, 수행평가 일자 정도를 구분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학교 생활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 체계를 가족 회의나 혹은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은 느리지만 이제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거듭나는 시기잖아요. 이때 아이의 성장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하게 될 변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학교와 충분한 안정망을 구축하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안정망을 구축하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참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만큼 준비하고 아이와 적응을 훈련하고 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들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는 경우들,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생활에서 아이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친구나 아이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학교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의 반배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의 충동성에 대한 부분이나 약 복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학교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학기 초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의 약 복용이나 충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 복용이나 충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과 대화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느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이하게 될 변화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 중학교 생활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멋지게 성장할 거고요. 자립의 실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